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두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는 모든 것이 다시 이치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존재하죠. 제가 아직 반백살의 나이도 채우지 못했지만 40년 이상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면 그걸로 해결이 되었다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살면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 잠시 나쁜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정의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모든 게 밝혀진 후 원상복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출판사에서 동화 작가로 있다가 아이를 출산한 후 잠시 휴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인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 두 사람은 일을 하다가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9년 전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동갑내기는 크게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결혼 전이나 후나 크게 싸운 일이 없었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고이 키운 외동딸 그대로 빼앗겨서 배가 아프다며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은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두 사람을 보면서 유별나다며 농담을 많이 던지셨죠. 아이고, 두 사람 얼굴 닳겠다, 닳겠어. 내가 수많은 부부들을 봤지만 니들이 제일 유별나. 에이, 서로 아끼고 살면 좋은 거죠, 어머니. 말이나 못하면 니들 그거 평생 갈 것 같지? 알콩달콩 서로 대우해 주는 거 그거 한순간이다.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처럼 느껴질 거야. 아유, 엄마는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해. 우리 와이프 평생 아끼고 잘해주려고 결혼까지 했구만. 니들은 뭐 다를 것 같냐? 네 아버지도 너랑 똑같았어. 그런데 결혼하고 딱 3년 지나니까 변하더라. 니들도 똑같아.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것들아. 그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웃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딱 3년이면 변하게 될 거라고 하셨지만 예상외로 저희는 3년을 훌쩍 넘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줬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이런 부부 처음 본다면서 참 별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모두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참 행복했지만 딱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서로를 너무 아끼고 넘치도록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인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늘도 질투하나 보다 라면서 위로를 해줬지만 당사자인 저희 두 사람은 정말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아이를 재촉하기도 하셨고 저희 부부도 혹시나 평생 아이가 찾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평생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언젠가는 생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자.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자마자 부모님 말씀 듣고 아이 가질 시도해 볼 걸. 왜 자꾸 과거 일을 후회해? 아이 언젠가는 꼭 생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노력하자.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양가 부모님께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나 둘 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몇 년간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요즘 50대가 되어서도 누뚱이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결혼 당시 30대였으니 시간이 지나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아 애써 모른 척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막상 본격적으로 임신 시도를 해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임신에 좋다는 음식들도 챙겨 먹고 운동도 따로 다녔는데도 결혼 4년 차가 지나도록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임신 실패로 이어지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자꾸만 결혼 초에 노력을 안 해본 게 후회가 되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노력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는 차게 되고 마음이 급했던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죠. 여보, 우리 난임 치료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난임 치료? 그거 진짜 힘들다던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 남편은 간절한 저의 이야기에 고민을 많이 하는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험관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걱정이 많이 되는 듯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굳굳이 설득을 했고 오랜 고민과 진지한 대화 끝에 가족들에게 알린 후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부부는 시댁가족 모임 때 시험관 이야기를 꺼냈고 시어머니도 저희의 뜻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동서는 자꾸 본인 병원으로 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님, 혹시 시험관 진행할 병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제 막 난임 치료하기로 결정했는데 아직 못 정했지? 아마 동네에 있는 난임 전문 병원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형님 동네 병원 말고 제가 운영하는 곳으로 오셔서 진료 받으시는 건 어때요? 개원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저희 병원이 동네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이고 난임 전문 선생님도 한 분 계세요.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웬만하면 가까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고 싶어서. 동서는 자꾸만 저에게 본인 병원으로 내원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처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죠. 좋은 일도 아닌데 동서병원에서 난임 상담받고 치료하는 것이 껄끄러웠고 무엇보다 집에서 거리가 있는 편이라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집 주변에 난임 전문 병원이 없으면 모를까? 이미 크게 있는데 굳이 동서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떨떠름한 표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제 표정을 보고 알아서 마음을 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동서는 눈치도 없이 자꾸만 제가 걱정이 되어 직접 봐주고 싶다면서 본인 병원으로 내원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은근히 싫다고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해서 본인 병원 이야기를 꺼내는 게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 장사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집 주변에도 난임 전문 산부인과가 있다면서 챙겨줘서 고마운데 그쪽으로 가겠다고 좋게 거절을 했죠. 그런데 동서는 저의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무자르듯 쉽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아유, 아니, 동서, 서운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가깝기만 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지. 하지만 어떻게 치료할 때마다 1시간이나 걸려서 왔다 갔다 해. 더군다나 시험관 하면 힘들고 지친다는데. 핑계 대지 마세요. 형님은 그냥 제가 못 믿어 오신 거잖아요. 저요? 나름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산부인과 의사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 난임 선생님도 따로 두고 있다고요. 동서는 대놓고 저에게 실망한 티를 팍팍 냈어요. 그러자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웬만하면 동서병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산부인과 의사인데다가 얼마 전에 개업을 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형님이 되어서 다른 병원에 가는 것도 웃기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니 차라리 동서병원에서 가족 할인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결국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동서병원으로 내원을 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난임 전문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시험관을 진행하게 되었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의 실패를 맛봐야 했죠. 결국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시험관도 포기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와 주게 되었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들은 경사가 났다면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오랜 시간이 지나 힘들게 가진 아이인 만큼 꼭 출산까지 몸조심하면서 지내자고 약속을 했죠. 저는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곧장 출판사에 휴직을 요청했고, 집에서 태교를 하면서 좋은 것들을 챙겨 먹고 산책도 매일 꼬박꼬박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병원도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었죠. 물론 동서는 기껏 아이를 만들어줬더니 다른 곳에 빼앗겼다면서 실망한 티를 엄청 냈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자연분만을 원했던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무래도 상황상 저에게 있어서 출산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았기에 자연분만은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언제 양수가 터질지 모르는 일이고 위급한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동서병원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아이를 늦게 가진 만큼 몸조심이 기본이었기에 멀리 가는 것보단 동네에서 큰 산부인과에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서는 기분이 정말 나빴나 봐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 바로 병원을 옮겨버리니까 저희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본인 병원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형님,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 성공까지 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어딨어요? 동서가 서운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아는데, 이번에는 이해 좀 해줘. 우리 자연분만 원하고 있어서 동서네 병원까지는 못 가. 형님 차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꾸 거리 핑계를 대요? 결과적으로 노력은 우리 병원에서 다 하고 혜택은 옮긴 병원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재수 씨, 이제 그만하죠. 우리 시험관 하기 전에 동네 병원으로 가겠다고 한 거, 재수 씨가 하도 본인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멀어도 감수하고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우리 이 정도 했으면 가족으로서 도리 다 한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동서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잘라내기 위해 칼같이 끊어냈죠. 안 그래도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 몸을 조심해도 모자랄 상황에 어떻게 왔다 갔다 1시간씩 하겠냐고. 진료랑 출산을 동네 병원에서 하겠다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뚱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이후에도 동서가 더 이상 병원 옮기라는 소리를 안 하길래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산부인과 문제가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출산을 2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아이가 뒤집어져서 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뒤집어져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2달 정도 시간은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제왕절개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인터넷에 아기가 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노력을 했죠. 하지만 끝내 아이는 돌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다음번 진료 때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러나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고, 저녁 가족 모임에 가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저희 아이 제왕절개 해야 할 것 같아요. 애가 뒤집어져서 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아이, 나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만 나와주면 된다. 그럼 제왕절개 날짜는 잡고 온 거냐? 아니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주만 더 두고 보자고 하셔서 다음 주에 병원 가서 확인해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아이, 그럼 형님, 아이는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어차피 제왕절개면 날짜 잡아서 해야 하니 그냥 저희 병원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와서 병원 옮기기도 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병원 옮기는 건 환자 마음이죠. 제가 직접 조카 받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나름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오래 있었던 거 아시죠? 사실 동서가 이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동서 혼자 신이 나서 본인 병원을 통해 출산하라고 자꾸 떼를 썼거든요. 저희 부부는 동서의 행동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자연분만 원했던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환자 한 명 들어올 생각에 혼자 싱글벙글 기분이 엄청 좋아 보였죠. 게다가 더 당황했던 것은 서방님도 동서편을 들고 나섰다는 거예요. 형수님, 이왕지사 이렇게 된 마당에 저희 아내 병원에서 출산하신 거 어떠세요? 아유, 서방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희는 자연분만 하려다가 제왕절개로 바뀌어서 심란한데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민이도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요.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먹고 사니까. 가족으로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자연분만도 아니고 제왕절개인데 가족이 하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결국 저희 부부는 서방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어차피 출산은 해야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족끼리 돕는 게 좋으니까 결국 동서병원에서 제왕절개 날짜를 잡게 되었죠. 물론 100% 마음에 드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도 출산은 큰일인데 제왕절개하다가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을 줄 알고 갑자기 병원을 옮기냐며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출산하다가 위험한 일 많이 발생한다고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을 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제왕절개 수술 예약은 한 상황이었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동서병원에서 출산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제왕절개를 해서 저희 아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불행인지 그날 동서의 여동생도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에 도착하자마자 사돈들 얼굴이 보이는데 저희 부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불편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충 인사만 드리고 입원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돈은 뜬금없이 제 손을 잡더니 자꾸 말을 걸어왔어요. 아이고, 오늘 여기서 제왕절개로 출산한다면서요? 예, 어쩌다 보니 여기서 출산하게 되었네요. 나도 아까 우리 딸한테 얘기 들었어요. 듣기로는 자연분만 원했다던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어서 엄청 하시겠네요.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요. 아유, 어쩌다 보니 우리 딸 애기랑 친구 되겠네. 애기 예쁘게 낳고 우리는 나중에 또 봐요. 저는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사실 저는 출산 후 통증 때문에 거의 침대에만 있을 테니 사돈들이 계셔도 큰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남편은 입원하는 동안 오며 가며 사돈들 얼굴을 봐야 하니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뒤늦게 불편하다고 병원을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힘들어도 그냥 감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술 시간에 맞추어서 제왕절개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출산한 후 저는 잠시 동안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보기도 전에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남편도 사진을 찍고 싶어 했지만 수술실 상황상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카메라를 들이밀 때마다 간호사들이 걸리적거린다며 툭툭 치고 다녀서 아기 사진이 죄다 흔들린 것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태어난 후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었는데 죄다 흔들린 사진밖에 없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아이를 볼 시간은 많고 동서병원이니 설마 아이가 잘못 되기라도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저희 부부는 안심하고 아이를 수술실 밖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처치 후 입원실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자꾸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간호사들이 출산 직후에는 봉합한 상처 부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누워 있으라고 해서 신생아실로 아이를 보러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이 찍어 놓은 흔들린 사진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출산 후 이틀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틀 후부터는 아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곧장 남편과 함께 신생아실로 가보았죠. 그런데 뭔가 사진에서 본 아이 얼굴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남편이 찍어 놓은 사진들이 죄다 흔들리기는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으니 대충 형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사진에서 본 아이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흔들렸던 사진들 중에 가장 잘 나온 걸로 열어보고 아이 얼굴과 비교를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간호사님들에게 이것저것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님, 혹시 다른 아이랑 착각하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뭔가 찍어놓은 사진들이랑 아이 느낌이 많이 달라서요. 설마요. 아이 침대에 사모님 이름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리 봐도 저희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출산 후 봤던 얼굴이랑 많이 달라요. 원래 출산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대충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착각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핏덩어리랑 정리가 된 아이는 당연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사모님 아이 맞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간호사님이 맞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병실로 돌아왔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저는 예정대로 퇴원을 한 후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도착해서야 저는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죠. 사실 출산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리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해도 유축기로 모유를 짜서 신생아실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입원하는 동안 제대로 아이를 안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가 낯설다 싶으면서도 설마 동서가 아이를 바꾸는 큰 실수를 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죠. 그런데 퇴원 후 들어간 조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부모가 아이를 안고 돌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를 함께 안아보고 기저귀 갈아주는 교육을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데리고 온 아이가 여자아이인 거예요. 순간 저는 얼음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제서야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신생아실에서는 보통 담요 같은 것들로 아이를 싸놓으니까 저희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간호사님들의 말만 믿고 내 아이다 생각하면서 조리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편도 아이를 보고 사색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황당해했어요. 당연히 기저귀 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그러나 저희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었어요.
일단 급하게 기저귀 교육을 중단하고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사실 저희가 낳은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야 했어요. 원래 임신 중에 선생님이 아이 옷 미리 준비하라면서 파란색이냐 핑크색이냐 알려주잖아요. 저희 부부는 분명히 파란색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출산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남자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출산 직후에는 둘 다 정신이 없어서 동서랑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는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동서가 하는 산부인과니까 한시름 놓고 확인을 세세히 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였어요. 그게 바보 같은 큰 잘못이었네요. 그러니 당연히 저희 부부는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병원 측의 실수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아이가 바뀐 것을 인지한 순간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죠. "아이, 재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저희 아이가 바뀌었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바뀌었다니요." "동서, 우리가 낳은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조리원에 데리고 온 아이는 여자아이야. 이건 보나마나 병원 측의 실수로 아이가 바뀐 거잖아. 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가 바뀌어? 빨리 우리 아이 데리고 간 산모가 누군지 알아봐 줘." "아니 형님, 형님 말대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가 바뀌다니요. 형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출산했을 때 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수 씨, 그게 정말이에요? 출산했을 때 딸이라고 한 게 확실하냐고요?" "네.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동서는 아주 펄쩍 뛰면서 오히려 저희가 착각한 거라며 몰고 갔어요. 정말 하늘이 고칼 노릇이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동서에게 이전에 진료받은 곳에서 파란색 옷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따졌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말하길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 초음파를 잘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라고 잘못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 초음파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남자아이의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괜히 대학병원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이겠냐며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동서가 본인은 분명히 재앙절개 당시 딸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니까 저희 부부는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따로 자세히 알아보는 게 낫겠다 싶어 저희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동서와의 전화를 마무리하였고, 임신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병원에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서 말대로 혹시 병원에서 잘못 알고 이야기해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아, 산부님 오랜만이네요. 아시는 분 병원에서 출산한다고 하시더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게요. 저희가 그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초음파를 잘못 봤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나 싶어서 왔어요. 네? 아이가 바뀌어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의사 선생님은 저희 두 사람의 말에 굉장히 놀라면서 급하게 보관용 초음파 영상을 여러 확인해 보았죠.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병원에서는 아무리 봐도 남자애가 확실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자세에 따라 성별을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아니냐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일이 많으면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밥 못 벌어먹고 살지 않겠냐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초음파 영상본을 보여주시며 남자아이가 확실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 아이가 동서 병원에서 바뀐 것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동서에게 바로 찾아가서 따지고 들면 절대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정확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와 저희 부부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죠. 그리고 다음날 가장 빠르게 이메일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불일치였죠. 설마 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확인해 보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마도 동서는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병원 운영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어떻게든 숨기려고 펄쩍 뛴 듯 보였어요. 사실 산모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제일 예민할 수밖에 없다 보니 소문이라도 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병원 책임자라는 사람이 아이가 바뀌었다는데 본인 잘못이 아니라면 숨으려고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조용히 산모들을 불러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일을 키우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일단 저희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산후조리를 하다 말고 아이를 동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동서 방으로 쳐들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죠. 동서 병원에는 이런 문제 절대 생길 일 없다면서. 알아보니까 내 딸이 아니라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님, 제가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초음파는 확실한 게 아니라니까요. 애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잘 못 보일 수도 있다고 몇 번이나 설명해 드렸는데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그래? 동서가 그렇게 발뺌할 줄 알고 우리 어제 예전에 다녔던 병원에도 가보고 애 유전자 검사까지 해왔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받아본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내 딸이 아니라고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네? 그럴 리가요. 이건 분명히 검사가 잘못된 걸 거예요. 동서 말은 왜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가 없어?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일 수습하면 되잖아. 안 되겠다. 나 당장 병원 CCTV부터 봐야겠어. 남편과 저는 동서가 끝까지 발뺌하려고 하자 당장 수술실과 신생아실 CCTV라도 보여달라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동서는 약간 당황한 듯 하다가 병원에 소문이 나게 될까봐 무서웠던 것인지 결국 끝까지 뻣뻣하게 나오더라고요. 두 분이 이거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저희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병원에 환자가 몇이나 된다고 애가 바뀌는 일이 생기겠어요? 재수 씨,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안 되죠.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아보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형님이 제왕절개를 했을 때 저 분명히 딸 출산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 동서 말이 사실이라면 수술실 CCTV에 정확하게 나와 있겠네. 영상 속에는 초음파가 아니라 아기 실물이 담겨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출산한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어? 당장 CCTV 보여줘. 아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CCTV는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죠. 정 보고 싶으면 경찰 대동해서 영장 가지고 오세요. 그럼 군소리 없이 보여드릴 테니까. 동서는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가지고 온 초음파 영상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가지고 있다는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끝까지 협조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동서 앞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할 거라고 통보했죠. 어차피 증거물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무섭겠냐면서 전에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도 필요하다면 진술을 해주시기로 했다며 각오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동서가 그대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형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그냥 키우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게요. 동서,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그리고 어떤 부모가 본인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랑 바뀌었다는데 그냥 묻고 넘어가. 재수 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희 핏줄도 아닌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제발요. 이게 알려지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아유, 뭐라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동서가 이렇게 빌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동서 뭐 알고 있는 거야? 저희는 동서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죠. 일을 하다 보면 어디서든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 재빠르게 CCTV 확인해서 아이를 잘못 데리고 간 산모에게 연락을 해 조용히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희에게 빌면서 데리고 온 아이를 대신 키우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봐도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가서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동서, 지금 뭐 알고 있는 거지? 어?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 어차피 경찰에 신고 들어가면 다 알게 될 내용이야. 사실은요, 형님 아이 제 동생한테 갔어요. 재수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왜 사돈한테 가요? 제 동생이 제부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생 바람 피운 거 숨겨주려고 내 아이를 희생시켰다는 얘기야? 동서 진짜 제정신이야? 동서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제발 이 문제를 묻고 넘어가 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이 문제가 알려지면 본인 의사가운 벗어야 하고 여러 사람 인생 망치게 된다면서요. 저희 부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기가 막혀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동서의 동생이 바람을 피우고 남의 아이 가진 것을 숨겨주기 위해 사돈 어르신이 동서와 짜고 이런 짓을 꾸몄던 것이었어요. 동서의 동생은 보나마나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다를 게 분명하니까 사돈 어르신의 권유로 일부러 본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서에게 진료를 받은 후 출산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본인 언니가 산부인과 의사이니까 그 권위를 이용해 본인과 남편 사이에서 낳을 수 있는 혈액형을 가진 아이로 바꿔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예요. 하필 저희 부부가 둘 다 B형이었고, 당연히 태어난 저희 아이는 B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동선의 동생과 그 남편 사이에서 낳을 수 있는 혈액형이 B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서는 동생을 돕고자 무리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동서, 하늘이 무섭지 않아?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이 평생 갈 것 같아?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니?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그딴 짓을 해. 어차피 태어나지 않은 이상 초음파로는 성별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우길 생각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수술실에 함께 들어간 간호사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입단속이랑 서류 조작까지 부탁했고요. 동서 진짜 뻔뻔하다. 이 일이 들키면 그 간호사들의 인생도 끝장날 텐데 돈 조금 받고 그렇게 해주겠대? 그게 저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중 대다수가 저희 친인척인데 제 친구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사정 알고 도와주겠다고 나서줬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황당해서 말이 밖으로 안 나왔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어쩐지 저희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간호사들이 딱 잡아떼더라고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감히 하늘을 가릴 생각을 한 건지, 성별조차 다른데 어쩜 이런 몹쓸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결국 화가 폭발했고 당장 내 아이를 데리고 오라면서 난장판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우리를 어떻게 본 거야? 우리 부부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딴 짓을 꾸며. 우리가 바보야? 어떻게 서류 조작 하나로 이 일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형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딴 무식한 짓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의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양심을 파는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당장 내 아이 데리고 와. 내 핏줄 눈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형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거 알려지면 이 병원도 망하고 저희 집안 난리 나요. 동서 병원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어. 어차피 이건 숨겨질 비밀이 아니었어. 아주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두 분 아이 제 동생 부부 밑에서 잘 크게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저 아이 두 분이 키워주시고 일 묻어주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재수 씨 진짜 뻔뻔하네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이참에 물어나 봅시다. 어차피 저 아이도 혈액형부터 달라서 금방 비밀이 탄로날 텐데 나중에 들키면 어쩔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간호사의 실수인 것처럼 해서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돈은 넉넉히 준 상태라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본인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고 다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할 생각이었다니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희 부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될 즈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상태일 테고 키운 정이라도 있을 테니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크게 열이 받았는지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동서를 뿌리친 후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모든 진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서는 고장 병원에 쫓아오셨고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죠. 특히 친정엄마는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한 채 동서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의사이고 인간이야? 어떻게 감히 내 딸이 낳은 아이를 네 집안에 희생을 시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정말로 그딴 짓을 한 거야? 아무리 처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천륜을 떼어놓을 생각을 해?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아니, 용서는 형이랑 경수님한테 빌어야지. 그리고 나는 당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나중에 내 자식한테도 그런 짓을 할까 봐 너무 소름이 끼쳐. 그렇게 동서병원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자 시어머니는 곧장 남편과 함께 사돈에게 쫓아가서 고소할 거라고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 있냐며 멱살을 쥐어잡으신 후 저희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날 이후 사돈 어르신과 동서 그리고 동서의 동생은 제가 있는 산후조리원에 찾아왔고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죠. 그러나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남편이 두 사람 앞에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오냐면서 그들을 내쫓아냈어요. 결국 이 일로 동서와 간호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서방님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서 동생도 이번 일로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처벌을 받고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 아이는 무사히 찾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 무섭네요. 그때 저희 부부가 알아보지 못했다면 영문도 모른 채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테고 또 저희 핏줄이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번 일을 겪고 저희 부부는 인간이 제일 영악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다행히 저희 아들은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인 만큼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키워보려고요.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하였고 바보 같은 저 때문에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고생을 하였지만 지금은 과거를 반성하며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거 알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